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가 이제 매일 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첫날 보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갑작스럽게 강의가 하나 취소가 되면서 날짜가 좀 나서, 일본에, 오사카에 며칠 여행을 좀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일요일 날 대전에 지금 있는데요. 고객사 지금 연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일요일 날 와서 오늘 이제 첫날 강의하고 내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총 5차수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5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뭐 이것저것 일 처리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요 근래 또 좀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또 안 올린 지가 좀 돼가지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근황도 좀 전해드리고 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도 한번 좀 강의를 곧 해야 되는 내용인데 뭐 많이 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역할을 정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뭔 소리냐. 요즘 팀장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과거에는 좀 관리를 잘 하면 되는 약간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 관리를 넘어 잘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뭔가 전사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얘를 실제 팀과 팀원들이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방향을 해석해서 의미를 주고 또 그 의미를 바탕으로 업무에 대해서 위임해주고 위임이 진짜 중요해졌죠 과거보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마이크로 매니징 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너무 극심해요. 그러면 대응을 잘 해야 되다 보니까 각 개인들이 되게 잘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임이 이제 기본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위임을 하려면 과거보다는 개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이게 이제 팀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진 역할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답을 주기보다는 답을 찾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좀 시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아마 뭐 많이들 체감하고 계셔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이제는 지시만으로 잘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우리 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잖아요. 왜요? 뭐 제가요 이걸요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 일을 왜 본인이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일의 의미라든지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성장의 어떤 기회, 뭐 또는 뭐 베네핏, 뭐 이런 것들을 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뭐 성과 관리하면서 또 평가 같은 걸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팀장을 따를 이유가 별로 없는 뭐 이런 지금 세상에 있는 거죠. 이게 다 그 기저의 전제는 뭐냐?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좀 잘하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관성으로 쭉 가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그냥 한순간에 진짜 잘 나가던 회사도 훅 가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팀장이란 자리가 이제 좀 어떠냐? 이 약간 샌드위치다 이거죠. 이제 위로부터 이제 경영진들로부터는 목표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러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쨌든 성과로 내가 팀장이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증명이 좀 돼야 됩니다. 뭐 조직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증명을 잘 해내지 못하면 팀장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죠. 그리고 또 성과라는 게 뭐 개인의 능력만으로 성과가 뭐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성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적인 요인을 넘어서 외적인 요인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럴 때 어쨌든 좋은 성과든 좋지 않은 성과든
왜 이런 성과가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특히 별로 좋지 않을 때.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의 책임 반드시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현장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위에서 다 정해놓은 그 어떤 뭐 경영의 방향이 됐던 전략이 됐던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위에 잘 또 전달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위에서 굉장히 높은 목표들, 진짜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목표들을 갖다가 이 우리 구성원들한테 납득을 시키는 거, 설득을 시키는 거, 설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 함께 일하는 이제 구성원들은 팀장들에 대한 기대는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성원들, 우리 팀원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동기라든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까지 다 살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예전처럼 막 야 한잔하러 가자 이걸로 안 되는 이미 세상 아닙니까? 회식하기도 쉽지 않고 뭐 같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잘못하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되기도 하고 뭐 회식 한번 했다고 뭐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에 대한 그 당위성 이거 왜 해야 되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무는 또 놓느냐? 그러지 못하죠. 팀장 자체가 일단 실무를 상당 부분 이제 직접 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서 또 사람도 같이 챙겨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가뜩이나 예전 같으면 함께 오랜 기간 생활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고 때문에 뭐 이를테면 승진 돌려먹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좀 이 과정 밀어줍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바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피드백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팀장의 역할이 정말 쉽지 않은데 이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지 않고 뭔가 모호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이제 주로 많이 벌어지냐면 이 팀장이 모든 일을 다 따왔는 상황이 벌어져요. 뭐 쉽든 어렵든 간에 위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실무를 막 너무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어떤 구성원들을 뭐 육성한다든지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런데다가 또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대체 뭐가 잘한 거고 잘 못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데 있어서 감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팀원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에 빠지게 또 됩니다. 그렇고요. 또 이게 이제 팀마다 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옆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보통 한 회사에서는 팀장은 좀 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역할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조직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조직들도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팀장들한테 요구되고 있는 어떤 그 리더 사항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예전 같았으면 정말 철저하게 지시 통제 점검을 하는 관리자 상이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주는 어떤 이런 위임하는 이런 이제 리더로 가면서 점차 더 성장을 돕고 스스로 뭔가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코치로서의 어떤 그 역할상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장의 일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일단 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실무 당연히 합니다. 실무도 하면서 동시에 관리 어떤 구성원들을 리딩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가지는 어떤 플레잉 코치로서의 역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갖추고 있죠. 그러면서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회의를 다니고 보고를 다니는 요렇게 이제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정말 적게 주어져 있는 리소스 바로 이 시간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을 정하고 안 할 일을 잘 정해내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진짜 안 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더로서,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또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리더님들께 한번 스스로 셀프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성과라는 측면에서 나는 우리 팀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팀장으로서. 그리고 팀원도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팀장으로서 나도 잘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 팀장으로서 팀에 대한 어떤 방향과 목표가 잘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팀원이 못한다라고 했을 땐 팀원에게 대한 위임이나 지시가 명확하지 않다 라는 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위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점검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팀이냐, 우리 팀은. 아니면 내가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팀이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위임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성이라는 측면인데, 한번 최근 한 달을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팀원의 성장을 위해서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우리가 구성원들을 보통 육성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업무를 잘 배분해 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성장에 필요한 배분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잘 주는 거, 그리고 또 코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또는 이제 교육훈련에 보내거나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한 달 내에 얼마나 어떤 구성원한테 얼마나 했는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피드백, 이걸 내가 정말 제대로 방법을 알고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피드백 방법으로 SBI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를 잘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래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걸 요즘에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런 문화는 나는 잘 갖추고 있는가, 내가 이끌고 있는 우리 팀을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잘 형성이 되도록, 이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도록 나는 잘 이끌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팀장 뿐만 아니라 임원도 다 마찬가지죠. 한 조직의 장으로서 역할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간단히 남겨봤습니다. 자, 어느덧 10분 넘게 제가 좀 촬영을 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